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에 조금 아파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천자문을 다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71화 서기중용입니다. 열어서 몇기 가운데 중 떳떳할 용입니다. 이 몇기는 거의 근사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라고 하면은 여럿이 가까이 하고자 하다, 많은 이가 바라다, 가까이 하다는 의미로 한 문장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중용은 이 중용에 이루고자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 화에 나올 사자 노겸건칙과 함께하여 중용에 이루고자 하면은 노겸건칙해야 한다로 문장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중용은 이 직역하면은 가운데에 있어서 떳떳하다가 됩니다. 이 가운데의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말하며 용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가 전혀 불편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중용은 육아학설에서 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의 하나로 이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는 중용을 이해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녀할 태도와 자세를 제시한 서적인 중용을 집필하게 됩니다. 중용은 원래 예기의 한 편에 속해 있었지만은 훗날 남성의 주의가 이 중용 부분을 대학과 함께 따로 내어서 이 사서, 즉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어서 혹은 무리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집음자와 이 아래 빅광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각골자형은 단순히 이 기석음 안에 여기 불화자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기석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절벽이 깎인 상기석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기석, 언덕, 바위 등입니다. 옛날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산기슭에 움집을 짓거나 이 산기슭 동굴집을 파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기석음은 석굴, 굴바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석음은 주로 거주지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가 빅강자인데 빅강자의 이 원자는 이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자가 되겠습니다. 빅광의 곽골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 머리 부분이 이 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불처럼 빛나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머리가 불처럼 빛나는 이 사람은 이 밝은 사람, 환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뜻하는 경우에는 이 불화자 밑에 이 사람인이 아니고 이 여인 여자로 이렇게 각골자에서는 그리기도 합니다. 소전에 이르러 이 불화자와 이 밑에 이 어진 사람 인발의 합자로 자형이 굳혀져서 이 오늘날의 이 빅광자가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광은 사람의 얼굴이 환하다는 데서 나온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빅광자의 의미는 빛, 기세, 빛깔, 윤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 역시 빅광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자가 수무립자인데 수무립자 아래에 이 빅광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이 20입은 숫자 20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서는 이 머리에서는 이 관모를 그린 것입니다. 불화자는 이 빛나는 얼굴이고 그 위에 높은 일을 뜻하는 이 관이 씌워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원래 빛광자의 환한 얼굴을 묘사한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높은 이의 이 밝은 얼굴을 나타낸 것이 이 빛광의 의미이니 이 빛광자는 그 의미가 빛나다, 어둠을 물리치다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관을 뜻하는 이 수몰입은 이 자리석이나 이 누를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석은 큰 집 안에 이 높은 이가 돗자리에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를 그린 것이며, 이 누를황은 이 관모와 이 누른 복색을 한 임금을 나타낸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상기석에 이 불을 피운 이 형태입니다. 신석기 시대 거주지는 상기석이나 토굴에 불을 피우고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이 숙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나타낸 자형이었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여 무리, 여럿, 많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상기석을 그린 이 기석음이나 이 지범자가 거주지를 나타내는 자형으로 이미 정착되어 있었기에 이 서는 사람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이 자형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건물로 오면서 이 자형은 숙식을 하는 거주지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불 위에 이 그릇이 올려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는 이 불에 삶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굴 살림을 하던 이 석기시대 에서 이 번듯한 집을 지어 사는 이 청동시대로 넘어오면서 자형은 좀 다르게 풀이가 됩니다. 즉, 이 번듯한 집이 아닌 상기석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천하다, 모자라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이는 정식이 아닌 것, 유사한 것으로 그 의미가 발전하여 서출, 거의 가깝다, 정식이 아니다, 바라다 등의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확 바뀐 것입니다. 한편 건문에서 표기된 이 자형 중에는 이 땅에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로 이 불화자 아래에 이 흑도자가 추가되어 표기되는 기도 가끔 합니다. 이런 연유로 자형에는 이 또 다른 뜻이 생겨나는데, 이는 이 땅 위에 이 불을 지르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해충을 죽이기 위해 이 논밭을 불태우는 풍습이 있어서, 따라서 이 서는 이 해충을 없애다, 제독하다, 구제하다는 뜻이 나중에 이렇게 소전에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자는 이제 구제할 자로 읽힙니다. 다음 자는 몇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작을 유, 그리고 여기 작을 유, 그리고 얼핏 여기 이게 개술자처럼 보이지만은 개술이 아니고 여기 창가자와 여기 사람인의 합자입니다. 작을 유는 이 작을 요가 병렬로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작을 유를 간단히 표현한 방식이 작을 요기 때문에 이 두 자는 크게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작을 유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쇠살을 꼬은 이 가느다란 실 두 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실은 아주 가늘고 작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작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아직 크지 않은 것이니
이자는 어리다는 그런 뜻도 있고, 작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미미하다, 어둡다, 검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또한 이 멀어서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확장되어 아득하다, 검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검을 자로 읽힙니다. 그래서 검문 이후 이 소전에서는 검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새로 고쳐 쓴 것이 이 검을 현이 되겠습니다. 작은 이 실 위에 이렇게 손 같은 것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풀조자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활의 이 현을 잡은 손으로 본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활의 현은 강도와 내구성을 위해 송진과 오칠을 했기 때문에 그 현이 검붉은색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작을 요는 그 자체로 어둡다는 이 검을 자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검을 현은 이 작을 요에서 파생된 것으로 봐도 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나타내는 자형인 이 실사자, 또 그 근원이 이 세살을 꼬은 이 실의 형태에서 나왔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을 요와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건문이나 소전에서 보면은 이 실사자는 이 틀 같은 이런 삐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검을 현과 달리 이 위쪽이 아닌 이 실사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 세 가닥의 털이 있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작을 유는 이 작은 이것,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이것이란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작다는 것 외에도 이것, 여기, 지금이란 의미를 갖기도 하여 그때는 이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모이면 큰 실타래를 이룰 수 있는 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모여 무성하게 번창한다 하여 그 번창하는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위에다가 이 풀조자가 이렇게 올려진 자형이 소전에 더 쓰이기 시작하니 그것이 바로 이 무성할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으로 이 무성할 자와 이 작을 유 모두 이것이란 그런 이자로 같이 불리기도 합니다. 창관은 이 막대 끝에 이렇게 뾰족한 송곳이 달린 형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처음 이 몇기를 보면은 이 몇기는 사실은 우리가 직조를 하는 이 배틀을 표현하기 위해 건문에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이 배틀의 기본은 이 날실들을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놓아놓고 시시를 감은 이 북을 이 날실 사이사이 아래 위로 번갈아 찔러서 직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문 자형을 보면은 옷을 짜는 데 필요한 이 실들, 그리고 이 찌르는 도구를 의미하는 이 창과자, 그리고 직공을 뜻하는 이 사람인의 조합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틀은 이 원시적인 초기 이 배틀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는 이 실뽑기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바로 날씨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레에서 자아 만든 실뭉치인 이 무명댕이에서 다시 여러 가닥을 뽑아 하나의 이 튼튼한 날씨를 만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몇기는 배틀을 그린 자형으로 기기란 뜻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 배틀에서 자아내는 이 직조한 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몇, 얼마, 어느 정도 등의 뜻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 기기란 의미보다는 이 양을 헤아리는 자형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어 몇 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밖에도 이 사이사이로 이 북을 바삐 움직인다 하여서 이 먹기는 이 종종 자주란 뜻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옷감을 얻고자 하는 기구이므로 원하다, 바라다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배틀기기 장치를 뜻하던 이 몇기가 양을 헤아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자 이 소전에서는 재료인 이 나무목을 변에 추가하여 이 기기를 뜻하는 이 배틀기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배틀기는 오늘날 이 털, 장치, 기계, 기교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가운데 중입니다. 이 자는 이 구자와 이 뚫을 곤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원자는 이 구성자와는 관련이 없고 이 각골자부터 있었던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 구자는 입을 그린 상형 문자이고, 이 뚫을 고는 이 소전 이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전 이전에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 어떤 구성자로서 이 뚫을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뚫을곤의 또 다른 의미로는 세우다, 통하다 등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의 각골자는 이 바퀴에 이 축을 끼워서 굴러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앙, 안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골자형은 초기 농경시대에 사용된 이 돌바퀴를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바퀴는 수레의 용도가 아니라 땅을 다지고 밭의 흙을 깨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의 이 원래 의미 중에는 나아가다, 고르게 하다, 곧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자는 이 가운데, 중앙을 뜻하는 의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중의 각골자 중에는 이 돌바퀴를 굴리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그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동일하게 이 가운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나중에 이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그 의미가 더해져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즉 맞이가 아니고 막내도 아닌 차남을 가리키는 자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최고가 아닌 버금이란 뜻으로 오늘날 정착이 되어 이제는 이 버금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골자에서 이렇게 바퀴가 둥글지 않고 네모지게 표현되는 것은 이 각골에 새기는 형태의 어려움 때문이라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둥글게 다들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전에 이르러 이 가운데 중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구자와 이 뚫을 곤의 합자로 따듬어졌습니다. 가운데 중은 이 중앙을 뚫은 이 돌바퀴에서 나왔기 때문에 뚫다, 해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에서 나타난 이 뚫을 고는 이 가운데 중의 구성자에서 따로 빼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퀴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역사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거석을 옮기기 위해 바닥에 굴림대를 깔아 거석을 옮긴 것이 그 바퀴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바퀴는 대략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문명에서 수레에 달린 바퀴였다고 합니다. 이때 바퀴는 둥근 나무판 형태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2000년경에 소아시아, 시리아의 히타이트족이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만들게 됨으로써 수레는 가벼워지고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한편 동북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도 기원전 1300년경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각골자인 이 가운데 중자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동북아시아에서 석기시대에 돌바퀴가 존재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바퀴 문화는 수메르 문명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 떳떳할 용, 설용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범자, 그리고 여기 분율자, 그리고 아래 다시 설용의 앞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기구인 이 단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 이 물건을 실는 이 지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석기시대 사람들이 애용했던 이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초기 의미는 이 기구를 이용하다 였습니다. 짐승 사냥기구인 이 단은 사냥하는 짐승을 그린 이 짐승 숫자 혹은 짐승 사냥에서 나온 가미감의 각골자에서도 보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한번 이미 나타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은 오늘날 이 호단자가 되었으며, 이 아래 이 지게는 오늘날 이 설용자가 됩니다. 이 설용자의 각골자는 이 사다리 꼴 중앙에 이 나무 막대, 즉 이게 이 지게 막대가 얹힌 형태입니다. 설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출입문과 글을 바치는 지게막대의 조합입니다. 즉 지게문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 고문서에서 설용이 가두다, 저장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 문을 막은 이 모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둘째는 이 물건을 옮기는 들것, 즉 지게라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담아 나른다는 의미에서 이 설용은 일하다, 그릇, 도구, 사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설용은 제가 말한 이 후자인 두 번째 의미가 강하며 기구를 사용하다 또는 물건을 담는 그릇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게문이란 그런 의미는 건문에서부터 이 자형 변화가 나타나 이 길용자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이 지범자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움집을 그린 형태입니다. 건문과 소전에서는 이 한쪽 벽이 터진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쪽 벽면이 터진 큰 창고, 막사, 헛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집엄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모아두는 큰 창고 혹은 대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에는 집, 넓은 공간의 뜻으로 오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율자, 분율은 각골자를 보면은 손에 든 붓으로 이 글을 쓰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붓, 마침내, 친히 라는 의미이며, 또한 이 분놀림으로부터 날래다, 신속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떳떳할 용어의 각골자는 이 사람들이 애용하는 이 도구 혹은 기구를 나타내면서 도구를 이용한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건문에서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서 이 각골자에서는 이 보이지 않던 사람의 두 손이 나타나 이 도구를 이렇게 쥐고 있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손에 이 쥔 도구는 이 땅이나 곡식을 고르는 이 고무래를 닮아 있습니다. 고무래를 그린 자형으로는 이 평평할 평자가 이미 소개된 바 있습니다. 평평할 평은 이 고르는 나란히 이 사이사이 이 표시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떳떳할 용의 이 아래 이 자형, 은 따라서 이 논밭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냥과 채집을 하던 이 석기시대인 각골 문자에서 이 농경 사회로 접어든 이 문명의 변화를 이 자행의
발달에 일치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은 도구가 아닌 사람을 부리다, 고용의 의미가 근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고무래의 영향으로 고르게 하다는 뜻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나중에 사람이 고르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평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오늘날에는 이 떳떳할 용자로 불리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용은 떳떳하다, 보통사랑, 평범, 변하지 않다, 일상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며 또한 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채용하다, 고용하다는 그 이전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문에서 따듬어진 자형은 이 소전 그리고 심지어 육서에 이르기까지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서에서부터 그 형태가 오늘날의 형태로 갑자기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 진나라 시대의 예서를 만든 정막이 이 옥에서 글을 따듬는 이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용어의 원뜻은 도구를 이용하다 혹은 사람을 부리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특히 사람을 부리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이 사람인을 이렇게 추가해서 사람을 쓰다는 의미를 강조한 이 품팔이 용이 이 소전에서 또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품팔이 용은 사람이 이 고무래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옛 해석에서 평평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 이때는 고를충으로 읽힙니다. 이자는 이 담용이 되는데 이 흙도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흙을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흙으로 만든 흙벽돌로 세운 담장이나 보루를 나타내는 자가 이 담장용입니다. 이 쇠북용은 즉 쇠금자가 추가되어 있어서 이 쇠를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쇠로 만든 종, 소리를 내는 이 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막이 만든 예서의 뜻할 용자입니다. 소전과는 매우 자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서기중용, 즉 중용에 이르고자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의 초상이 되겠습니다. 주의는 중용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중은 이 불편, 불이 무가 불급이요, 용은 이 평상야라, 즉 중이란 불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불급, 미치지 못함이 무, 없는 것을 말하며 이 용이란 것은 이 평상, 즉 지극히 일상의 것을 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송나라 학자 정자 역시 주의의 해석과 다르지 않게 이 중이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고 용은 바꾸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